네, RPM 119쪽의 80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홀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1이 되거나 혹은 차가 3이 되거나 혹은 차가 5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1,2, 2,3 해가지고 5,6까지 있는데, 여기서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뜻이기 때문에 1,2도 차가 1이지만 2,1도 차가 1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5개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10가지가 나올 거고요. 차가 3이 되는 경우 1,4, 2,5, 3,6, 역시 여기다가 앞뒤 자리 바꾼 거 곱하기 2에서 얘가 6가지가 나올 거고요.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그냥 뭐 1,6과 6,1 두 개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0개, 6개, 2개 해서 18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804번 문제입니다. 자, x랑 y를 더해서 2 이상 5 이하라고 했는데 x, y 각각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y의 값도 당연히 정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경우, 그리고 x 플러스 y가 4가 되는 경우, x 플러스 y가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2가 되는 경우는 0,2, 1,1, 2,0 이렇게 세 가지겠죠.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거 챙기셔야 되겠고, 자, 얘는 0,3, 1,2, 2,1, 3,0 느낌이 오나요?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네 가지, 여기 몇 가지일까요? 5가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되겠죠? 3, 4, 5, 6을 더하니까 1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805번 문제입니다. 자,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것처럼 x, y, z 그리고 p, q 겹치는 게 전혀 없죠. 그럼 여기 항 3개랑 여기 항 2개 그대로 곱해서 6개의 항이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의 제곱까지는 전개를 좀 시켜주세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개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항이 3개, 여기서 항이 3개, 그래서 곱해지면 요거는 9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개된 6개의 항과 여기서 전개된 9개의 항은요, 서로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똑같은 종류의 항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6개와 이 9개는 각각 다 따로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개시켰을 때 항의 개수는 6개, 9개 그대로 더해가지고 15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네, 806번 문제입니다.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300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면 300은 2가 2개 있나요? 일단 3에다가 2 2개, 3 하나, 5 2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홀수만을 원하니까 2의 제곱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2라는 소인수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2가 끼는 순간 짝수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3이랑 5의 제곱 요것만 가지고 약수를 찾으시면 항상 홀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약수를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 기억하죠? 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줘가지고 곱하시면 그게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었죠. 이 부분만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6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07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달겨들어서 써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갑과 을과 병이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카드에 적힌 숫자가 가장 큰 사람이 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갑은 2, 5, 9라는 3장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만약에 2라는 카드를 뽑아버리면 희망이 없죠. 그죠? 병은 아무리 작아도 3이기 때문에 갑이 2를 뽑는 것은 갑이 가장 큰 숫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갑은 5를 뽑거나 9를 뽑아야 되는데요. 갑이 5를 뽑았다고 하면 을이 뽑을 수 있는 카드는 1밖에 없습니다. 7이나 8을 뽑아버리면 을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이기게 해야 되니까 을은 무조건 1을 뽑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병은 3, 4, 6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은
3 또는 4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이 9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하면 이 9라는 카드는 을이 뭘 뽑든 병이 뭘 뽑든 다 이기는 카드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질 거고 병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질 테니까 요 9가지 경우는 전부 다 갑이 1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9가지, 여기서 2가지 합치면 답은 11가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08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페이지 114쪽에 유형 6에서 나왔던 반복적으로 했던 문제거든요. 얘가 잘 안 풀린다면 여기로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항상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았죠. 100원짜리 동전이 10개 있다면 10개는 우리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11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2개 들고 있으니까 역시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이렇게 3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지폐는 한 장이 있으니까 안 내거나 한 장을 내거나 이렇게 2가지 행동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총 66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66가지 경우 중에는 100원짜리도 안 내고 500원짜리도 안 내고 1000원짜리도 안 낸 아무것도 안 낸 경우가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는 빼주시면 됩니다. 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65라고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자, y를 찾는 게 문제죠. y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였는데 자, 요 유형을 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환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의 화폐의 개수가 큰 단위를 넘어서서 얘네들이 연관이 일어날 때 환산하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2개가 있으면 이 2개를 가지고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500원과 1000원 사이에는 연관이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환산을 해야만 해요. 자, 그런데 100원과 500원도요. 100원짜리가 10개나 있기 때문에 100원을 가지고 5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100원과 500원 사이에도 연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500원짜리도 100원으로 다 환산을 해야 돼요. 결국 모든 금액을 다 100원으로 환산해서 생각해야 제대로 금액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100원짜리 10개면 1000원이죠. 1000원에다가 500원짜리 2개 1000원이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한 장 1000원이죠. 총 3000원이 있는데 이 3000원이라는 금액을 모두 다 100원짜리로 보는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몇 개라고? 30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럼 나한테 100원짜리 30개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 200원, 300원 해가지고 3000원까지 30가지 방법이 있겠죠.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안 내면 빵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한 개를 내는 것부터 30개를 내는 것까지 30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x 더하기 y는 95가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복습하시기 바래요. 809번 문제입니다. 색칠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뭐 해봐야지 하고 하다 보면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A, B, C, D 순서대로 칠한다고 하면 A를 가장 먼저 칠한다. 그럼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할 거고요. B를 칠한다. 그러면 A에 쓴 색깔은 못 쓰니까 3가지 중에 칠할 거고요. C를 칠한다. 그러면 C는 B하고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B에다가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C도 3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D를 칠할 때 몇 가지로 해야 되지? 이게 헷갈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랑 여기 피해야 되니까 2가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려요. 왜냐? A 영역과 C 영역은요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서로 붙어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빨강을 칠했는데 여기도 빨강을 칠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D를 칠할 때 선택권이 3개가 됩니다. 그런데 A와 C가 만약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다면 그때는 D가 선택권이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나눠놓고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와 C의 색깔이 같을 때 A와 C의 같은 색을 칠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A하고 C에다가 칠한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출발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색칠을 해보면 A와 C의 색깔이 같다라고 하면 A에다가 내가 빨강을 칠했다고 합시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칠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초록을 칠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를 칠할 때는 이미 A와 C를 똑같은 색으로 칠하기로 했기 때문에 C를 칠할 때는 나에게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칠해져 있는 A의 색깔을 그대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한 가지로 쓰셔야 되겠고, 그럼 마지막에 D를 칠할 때는 A, C가 둘 다 빨강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D는 빨강만 빼고 3개 중에 칠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3 해서 요게 36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C가 색깔이 다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A 4가지 중에 칠하고 B 3가지 중에 칠하는 거 똑같은데 C를 칠할 때 B에 칠한 색깔도 못 칠하고요. A에 칠한 색깔도 못 칠합니다. 다른 색으로 칠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다 그럼 이렇게 파랑을 칠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D를 칠할 때 빨강도 못 칠하고 파랑도 못 칠하니까 D를 칠하는 방법 역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 48가지가 돼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8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